안녕하세요. 양주시 독립책방 라이브 랠리의 저텐션 라디오 여섯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저텐션 라디오는 평소 텐션이 낮은 이들 두 명이서 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가벼운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라이브 랠리 책방지기 고요입니다. 폴리입니다. 네, 이번 주는 저희가 한 주를 건너뛰었다 보니까 녹음 주기를 좀 땡겨 보았잖아요. 그래서 녹음한 지 이틀 만인가요? 그렇네요. 그래서 미리 책을 읽어놓은 덕분에 빠르게 녹음을 또 해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도 이틀이지만 어떻게 보내셨나요? 근데 정말 갑자기 더워진 것 같아요. 원래 아침엔 좀 쌀쌀한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아침에도 덥고, 저녁에는 너무 좋아요. 뭐 시원하고 지금 저녁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이 찾아왔어요. 어떠셨나요? 저는 아니, 지난번 이제 미움받을 용기를 우리가 업로드를 했잖아요. 근데 그날 목소리가 이제 녹음을 하고 살짝 들어봤을 때에는 평소에도 이 정도 목소리였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별로 티가 안 나네 하면서 녹음을 했었는데 막상 올리고 나서 다시 들어보니까 와, 너무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막 우는 것 같고. 뒤는 오히려 괜찮았는데, 오프닝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진짜 왜 울어?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럼에도 업로드한 것이 정말,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좋네요. 근데 오늘도 사실 그날이랑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노하우를 터득했어요. 코를 빼고 와요. 그래서 조금은 청량한 목소리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목소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만나는 사람한테 그동안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새로운 사람들한테 만날 때마다 아,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런 목소리지만 사실은 제가 참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 아닌 사기를 좀 쳤거든요. 얼마나 믿으셨을지는 모르겠다만 그게 저의 좀 재밌었던 이 감기에 걸리고 나서 좀 재밌었던 일들인 것 같아요. 아까 폴리님이 이제 진짜 여름인 것 같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다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선정한 책이 또 이 여름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여름이 그 여름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에피소드, 여섯 번째 에피소드 어떤 책 선정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여섯 번째 에피소드는 깨소금 출판사 변진한 작가님의 여름한 국어학원입니다. 학원에서 12년간 고등학생들을 가르쳐온 전직 국어 강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떠오른 단상들을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묶은 사진 에세이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다 문을 닫기까지 이야기, 가르쳐온 아이들 또래였을 때의 이야기, 딸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감정들에 이르기까지 작가가 삶의 쉼표를 찍으며 돌아본 삶의 흔적들을 담담하게 덜어는 유머러스하게 펼쳐나갑니다. 제목의 여름은 열매, 하다는 많다의 옛말입니다. 여름하다는 결국 열매가 많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저는 처음에 입고 신청해 주셨을 때 제목 보고 '학원 이름 참 특이하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학원이다 보니까 제목이 학원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국어 선생님이랑 대학생 때 만났던 국어 국문학과 사람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국어 선생님들은 약간 좀 운치가 있으셨다고 해야 되나? 수업이 하기 싫으셨던 건진 뭔진 모르겠는데 날씨가 되게 좋은 날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되게 창밖을 그윽하게 보시더니 갑자기 "오늘은 시를 한 편 써볼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A4 용지 한 장씩 나눠주시더니 거기에다가 각자 지금 드는 생각들을 시로 쓰는데 나가서 써도 되고 교실에 앉아서 써도 되고 자유롭게 쓰고 돌아와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지 싶어서 그때 제가 그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를 패러디해서 어렵게 쓰여진 시라는 시를 썼던 기억이 나요.
막 시 같은 거 쓸 줄 모르고 어려워 죽겠는데 선생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쓴다 뭐 이런 약간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좋은 시를 패러디해서 만든다는 게 그냥 그런 걸 좀 썼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대학생 때 국어 국문학과 사람들을 총 MT라고 해가지고 모든 과의 학생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참여하는 MT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어 국문학과 분들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지금껏 아직까지도 그 이상의 사람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술을 많이 먹고 또 술을 많이 마시는데 오디오가 비질 않아요. 항상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취하지 않고 술을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 국어 는 성적으로 보면 좋지는 않았으나 이 국어와 이 국문학과를 하셨던 분들을 만났을 때 항상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책 보면서 제목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문장들이 정말 단아하죠? 네, 문장이 정말 예쁘고 따뜻한 문장들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만년필로 쓴 것 같아요. 아,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남았던 문장들을 중심으로 감상과 경험을 또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러면 먼저 폴리님은 어떤 문장이 마음에 남으셨어요? 저는 초장 9페이지에 있는 하지만 대답이 어려웠던 중요한 이유는 실제 나에게 꿈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꿈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 좀처럼 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저는 전에도 말했다시피 뚜렷한 장래희망이라든지 뭘 하고 싶다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시험을 기피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노력해도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과 방어감에 아예 꿈을 꾸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 꿈을 이루지 못한 꼭 실패, 인생의 실패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 그 꿈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꾸 저에게 묻다 보니까 결국 꿈이 없어진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이렇게 글로 풀어진 게 또 인상 깊어서 뽑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글을 썼는데 잘 썼다고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 아, 나 작가가 되어야 하나 봐. 하면서 갑자기 장래희망이 작가가 되고 또 초등학생 때는 과학 실험이 되게 재밌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근데 그 과학 실험 때 했었던 실험이 뭐였냐면 달고나 만들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화학 작용을 보기 위해서 달고나 만들기를 했는데 정말 달고나가 잘 만들어진 거예요, 저의 것이. 와, 나 이거 실험에 재능이 있다.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한동안은 꿈이 과학자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뭔가 내가 조금만, 나 이거 잘하나? 하면은 그때그때 꿈이 바뀔 정도로 그냥 장래희망 부자였죠. 정말 희망 부자였죠. 그러다가 오히려 그렇게 많은 장래의 희망과 많은 경험, 뭔가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게 물론 경험치가 되고 좋았던 기억으로 남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엇 하나 제대로 정하지 못하는 좀 그런 상태가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된 것은 또 그것과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음, 그래서 저도 이 문장 보면서 꿈이라고 말했던, 그러니까 내가 장래희망이 무엇이에요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왔는가. 아, 하찮았다. 그런 생각도 좀 전 들었어요. 예,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한 것 자체가 노력일 수 있는데 이 노력을 낮게 보면은 이걸 꿈이라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 음, 어른들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장래희망이 음. 뭐니? 가 어린애들한테.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장래희망이라는 거, 그 말도 되게 어렵지 않나요? 어린애들한테 물어보기? 어린이들한테 뭘 하고 싶냐고 묻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효리님의 명언이 있죠. 음, 아무나 돼. 음, 뭐 훌륭한 사람 될 필요도 없고 그냥 되면 된다. 뭐든 되면 되지. 한창 그런 감성이 있었어요. 위인전, 음, 위인이 넘쳐나던 어린이 시절에는 그런 위인과 같은 멋진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이 또 한켠엔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요즘엔 위인이 딱히 없다고 보다.
그러게요. 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어떤 위인전을 읽을까요?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위인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Y책이 후라는 시리즈로 나오게 됐는데 거기 요즘 유재석 님이라든지 유튜버도 요즘 아이들 꾸미기도 하고 와, 위인의 개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나이팅게일. 제가 작가가 꿈이라고 말했던 그 시기에 읽었던 위인전이 도스토옙스키? 그 러시아풍의 느낌이 나네요. 러시아의 그 3대 문호라 불리지 않습니까? 차이콥스키 뭐 이런 네, 맞아요. 느낌인가요? 도스토옙스키. 근데 이게 되게 이국적인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멋진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을 안 나는 게. 그래서 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지금 발음하기도 힘들지만 도스토옙스키처럼 멋진 글을 쓰는 사람이 될 거야. 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는지 그런 것들 막 봤던 것도 아니고 그냥 위인전에 이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아 근데 이 사람이 러시아의 대문호다 하는 걸 보고 오 작가 작가 그러니까 그랬었던 철없던 시절의 기억이 나네요. 그럼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는 14쪽에 지금의 나에게 대학 가요제는 무엇이며 벚꽃은 어디에 피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내가 마흔이 되었을 때 나의 스승은 돌아보니 가장 좋았던 시기가 40대였던 것 같다고 축복해 주셨다. 축제가 인생의 봄에만 열리는 것은 아닐 것이어서 나는 창밖을 한번 내다본다. 이 부분이었는데 저는 일단 이 문장 읽으면서 나의 그 어떤 시기에 도입했을 때 이걸 축하해주는 사람들 중에 스승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런 스승이 없다는 것과 또 스승의 날에 작은 카네이션 하나 선물할 그런 선생님을 남기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 학교 내 교실 안에서 끝났다는 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 아쉽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만났던 선생님들의 나이와 내가 비슷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쵸? 그때는 되게 커다란 사람이었고 뭔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내 또래의 여자 혹은 남자였을 뿐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 시절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고 또 가르치면서는 어땠고 그 이후에는 또 어땠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남기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문장 보면서 청년 모임 같은 것들 나가면은 이제 제 나이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이라는 나이 제한에서 보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나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 무리 안에서는. 근데 또 그렇다 보니까 뭐 무모하게 돈 안 되고 그런 일들만 또 계속 주구장창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또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애기잖아요. 다들 어르신이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아이고, 한창 때 나 그 나이에 뭘 못하냐. 그런 말들 해주시는데, 아, 그럼 또 아직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계속 해봐도 괜찮은가? 내 인생에 대학 가요제가 무언가가 있다면, 지금이 아니면 할지 못할 수 있으니까 또 도전해 봐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나중에 후회로 남길 만한 일들을 쌓지 말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스승이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에 저도 참 안타까워요. 저도 스승이라고 할 만한 어른이 없어서 이제 어릴 때 학교 다니다 보면은 스승님의 옛 제자분들이 가끔 스승의 날에 찾아오곤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되게 별로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대단한. 그때까지 2년이요. 그리고 이게 전 잘 모르는데 교생을 모교로 많이 오잖아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연어처럼 모교를 음, 찾아가는 그런. 저는 제가 졸업한 학교를 찾아가 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어릴 적에 담임 선생님을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대학교에서도 교수님을 다시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학교 다닐 때는 되게 공부라던가 점수를 잘 얻는 것에, 그거에 되게 이제 몰입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그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내 성적을 올리기 위한, 그냥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냥 당연히 존재하는 무언가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존경이라던가 이 사람과 그런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낄 만한 그럴 만한 시간조차도 사실 주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되게 행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저도 이제 미대 입시를 하다 보면은 고3 되면 출석상 조퇴로 끝내기 위해서 조례 1교시만 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퇴를 시켜주느냐 마느냐는 사실 담임 선생님의 재량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허락을 받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였지, 선생님과의 교류라든지 인간적인 관계는 저도 맺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기회도 없었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아쉽네요. 와서. 그러면서 이제 이 작가님, 작가님은 이제 선생님이시니까 이제 학생들과의 그런 에피소드들이 막 그려지잖아요. 그런 에피소드를 보면서 아, 나도 이런 고수님 만났으면 국어 성적 좀 잘 나오고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더 유대가 없었나 봐요. 행정적 절차로만 이용해서 도구였었네. 그래서 이게 삭제가. 아, 이거 우리 학교 국어 선생님 되게 깐깐했어. 항상 음, 깐깐하고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었어. 나는 내 인생의 첫 양주는 국어 선생님한테서 나왔었는데 지금 맛있는 양주 아니면 여기 양주? 마시는 양주. 그러니까 어느 날 학교에 그 선생님이 뭔가 양주를 선물 받으신 건지 술을 되게 좋아하신. 그러네. 그 선생님도 술을 진짜 좋아하셨네. 아니 술을 되게 국문학과에 좋아하는 뭐가 있구나. 술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선물을 받으신 건지 양주를 뭔가 품에 안고 가고 계셨는데 "너도 한 입 마셔볼래?" 해 가지고 뭔가 마주친 아이들 막 이렇게 있었는데 준 거야, 한 모금씩. 근데 진짜 그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그게 처음 이게 느껴지면서 한 게 와 대단했었어. 자, 그다음 이 부분 정말 너무 귀여웠어요. 별 같은 시절 변망구 씨의 말 배우기. 이게 어떤 문장이 귀여웠다라고 말하기도 모호할 정도로 정말 이 파트 전체가 귀여웠었던 것 같아요. 생선뼈를 보고서 기차야라고 얘기했다거나 아니면 돈을 아껴 써야 하는 이유가 종이이기 때문에 종이는 나무에서 나오니까 아껴 써야 한다고 이야기한 거. 뭐 그런 딸과 딸이 말을 배우면서 겪어간 그런 에피소드들이 정말 귀여웠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저희 아이 재준이가 말을 배우면서 하나하나씩 했었던 말들이 떠올랐는데 흙이나 이제 눈에 발자국이 남으면은 그 발자국 보고서 공룡뼈라고 하면서 이거 발굴하는 그런 고고학자가 된 것 마냥 '이게 어떤 공룡일까?' 약간 그런 고민을 하고 앉아 있었던 모습 그런 것도 떠오르고 재준이가 자기를 언니라고 지칭을 했었는데 처음에 언니라고 자기를 부르길래 "왜 네가 언니야? 너 언니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언니라는 뜻은 손 위에 여자 형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라는 말은 너에게 맞지 않아."를 되게 가르치려고 했었던 의미 없는 행동이었죠.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게 그냥 재준이가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하나의 단어였다는 거 그런 것들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뭐 귀엽다고 생각했었던 행동들도 있었는데 맨날 끼고 자는 곰돌이 인형을 고양이 사료 밥그릇 앞에 딱 놓고 "곰이도 맘마 먹어." 뭐 약간 그랬다는 그런 거 기억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글 읽으면서
재준이도 이렇게 말하거나 귀여웠었던 행동, 뭐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웠어요. 지금은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아, 재준이도 귀여웠는데, 근데, 아, 뭐가 귀여웠지? 하면서 되게 막 이제 기억 속을 헤집고 다녀야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도 인스타그램에, 개인 인스타그램에 재준이에 대한 기록을 조금씩 남기니까, 어떤 것이 있었는지 찾아보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재준이가 하는 말들을 조금씩 남겨봐야겠다. 문장으로 남겨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는 좀 더 상상력에 기반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요즘에는 멋져 보이는 말을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 글에서도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변만고 씨도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하고 표현력이 다채로웠던 친구가 이제 커가면서 달라진 그런 표현들, 바코드를 보면서 이건 피아노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빠 그거 스타벅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 변화의 지점도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재준이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글자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숫자나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미를 느끼는데 한글은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조차 쓰질 못하니까 이제 이름을 가르쳐야 되는데 도저히 기억을 기억이라고 가르치는 게 이 친구한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쓰게 하려고 재준이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7이 필요해. 그래서 7 쓰고 7 옆에 1이 필요해. 해서 짝대기 그리고 그 밑에 0인데 좀 딱딱한 0이야 해가지고 미음을 쓰게 했단 말이야. 그러고서 이게 김이야. 너의 이름의 김은 이렇게 쓰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진짜 글자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이렇게 가르쳐도 되는지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시기에 딱 글씨를 쓴다기보단 글씨를 그리는 시기잖아요. 퀵순이 지멋대로란 말이에요. 제멋대로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 지금 지금도 이름 쓰라 그러면은 7 받쳐주고 H 이러면서 쓴단 말이에요, 와, 쟤를. 외우다니. 그래서 근데 진짜 그 숫자랑 알파벳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맞아요. 숫자 영어도 곧잘 외우는 것 음. 같은데. 그리고 좋아하는 그런 숫자도 있어요. 27 같은. 20는 알지만 스물은 몰라. 네, 스물은 모르고 27은 아는데 이게 27이라는 건 모르고 근데 이게 9가 3개 있다는 건 알아요. 이게 유튜브의 폐해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이걸 놀이처럼 뭔가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좋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장 소개해 주세요. 56페이지에 학원을 옮기려 하는 이유에는 별 차이가 없었겠지만 대개는 좋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학원을 안 다녀본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학원을 옮긴다, 그만둔다 할 때 저는 선생님께 인사를 드린다거나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음, 그냥 등록금 안 내면은 자연스럽게 그만둔 줄 아시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실 줄 알았고, 대형 학원만 다니거나 해서 학생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본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는 표현이 신기했어요. 어. 들어갈 때는 이제 만남이니까 되게 좋은 말을 하면서 이제 만날 수 있는데 마무리를 짓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관계에서. 저도 그런 학원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학원 옮기거나 했을 때 그 역할을 엄마한테 떠넘겼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한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헤어질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 그 학원 선생님을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사람 사이의 관계일 수 있다고. 너무 속세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돈으로 엮인 관계다 보니까 인사를 할
필요성은 사실 별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이기도 했지만 부끄러워서 그런 것도 있고 어려워서 그런 것도 맞아. 있겠지만 근데 이제는 그냥 그게 어떤 직업을 가진 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한 사람으로 보이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죠. 생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또 아쉬워지네요. 재밌었던 선생님들도 많았었는데.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시 한 편 좀 써볼까? 아니면 학교 선생님은 그러실 수 있는데 학원 선생님은 그러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면 공부를 해야 하고 뭔가 사적인 이야기 하는 시간조차 안 되는 그런 공간이었다 보니 음. 여러모로 아쉽네요. 그러면 다음 문장 또 소개해 주세요. 70페이지에 사람이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금씩 어른으로 번져가는 것이다. 어른이 된다고 했을 때 19살에서 20살 그 딱 사이의 경기에 뭔가 20살이 되면은 갑자기 어른이 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달라지는 거 많이 없고. 그러면 이제 난 언제 어른이 되는 거지? 뭔가 항상 어른으로 쑥 자란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어른으로 번져간다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어요. 그 무어든에서 발행하는 주간 레터 무소식에서 지난번 주제가 어른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썼던 글이었는데 12월 31일까지는 아이였던 애들이 새해가 되면 모두 다 같이 성인이 된다는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이제 어른이 된다라는 말이나 뭐 그런 것들처럼 한순간에 된다였던 것이 어떤 표현으로 내가 생각했던 이상한 점을 풀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 문장에서 인상 깊었던 게 번져간다라는 표현이 정말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순간 뚝딱 변신하듯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번져간다라는 표현이 정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되면은 성인이 되는 것이고, 성인이 된다고 다 어른은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어른으로 번져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눠지면서 좋네요. 그럼 또 다음 문장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79페이지에 아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페달을 밟는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저는 고향 부근에서 자주 이사를 다니지 않았고, 한 아파트에서 5년, 그 다음 아파트에서는 지금도 계속 살면서 10년 넘어가게 살고 있거든요. 그 집들 사이가 되게 가까워서 지금도 간간히 옛날 집으로 산책을 가는데, 옛날에는 논길이었던 곳이 지금 인공호수가 생겨서 산책로가 만들어지고, 그 산책하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장소 하나하나를 엄마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죠, 어리니까.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리에게 그런 놀이시설, 교육시설 가까운 그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서 거길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얼마나 애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도 17평 주공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제 3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크면서 동생 방, 내 방 이렇게 나눠주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그런 어렸을 때는 그냥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니까 마냥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집 하나를 마련한다는 게 엄청 큰일이잖아요. 그걸 알겠다 보니까 그 시절에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엄마 아빠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런 어른의 삶? 약간 그런 것들이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까도 나이 얘기했는데 또 그 시절에 엄마 아빠 나이가 곧 또 제 나이가 되고 약간 그런 순간들이 오니까 이제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의 나이 때 저를 낳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뭐야 얼마 전에도 병에 걸려서 어머니가 와서 저를 챙겼잖아요.
어른이 되지 못하였다. 어른이란 무엇일까요? 나 하나 책임지는 거? 나 하나도 지금 책임 못 지고 있어요. 그럼 다음 문장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마지막에 있는 문장인데, 105페이지에 드라마든 영화든 결말을 아는 작품을 다시 보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처음 시작할 무렵 6년 후 내가 이런 마음일 것을 알았다면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동안의 수많은 행복한 장면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말일 줄 알았다면 그렇게 많이 웃을 수 있었을까? 다시 시작한다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까? 이 책을 소개하는 문장에서 작가님께서 12년 동안의 학원 생활 후에 번아웃이 왔다는 내용과 함께 있는 문장이에요. 어찌 보면 평생의 직장이었던 학원 일을 되돌아보면서 느껴지는 허탈감이 너무 공감되어서 가져와 봤어요. 드라마로 비유했다는 것이 너무 와닿았어요. 저는 다시 보는 드라마는 대부분 해피엔딩이거든요. 꽉 찬 해피엔딩 드라마만 다시 볼 수 있어요. 새드엔딩 드라마는 새드엔딩이라는 것 자체가 스포일러기 때문에 잘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새드엔딩을 마주쳤을 때 마주할 수 없어요. 음, 너무 힘들어요. 다시 생각하기도 힘들고. 저는 그 힘들어지게 된 그 단계들이 있잖아요. 이 페달을 밟으면서 그 아이의 이제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었다는 거. 근데 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나니 이제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앞서서 이제 이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그 이사로 인해서 지금 이 학원까지의 거리가 왕복 3시간 반이 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선택과 선택 사이에서 일어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 이런 결과를 또 가지고 온다는 거? 이게 그 순간순간을 보고 나면은 최선의 선택이고 한데 그 최선의 선택들이 또 다른 결과, 생각지 못했던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게 좀 하나의 선상에서 보여지니까 되게 소설이나 드라마 같았어요. 그냥 이런 과정이, 이 에피소드 부분이. 그리고 또 이 문장 보면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당신은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하는 그 질문과 좀 비슷하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과연 나는 다른 선택을 할까? 내가 지금 미래를 알고 과거로 간다고 해서 결말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 폴리님은 어떠세요?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지, 혹은 그것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전 저의 지금에 아주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진 않은데 돌아간다고 한다면 중학교? 초등학교 전학 이후에는 딱히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고등학교 때도 친구랄 만한 사람이 없었고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들 다 중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어서 그때는 비 오는 날이면은 후문 쪽에 가서 물장구 치고 그걸로 놀고 그랬거든요. 그 시절이 저한테는 딱 예쁜 과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 그래서 만약 돌아간다면 중학교 때. 그때로 돌아가면 현재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네, 똑같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아까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초반 부분에 말한 거와 비슷한데 뚜렷하게 열심히 노력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그냥 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내가 이 모든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면 이렇게 살진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달라진다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다 보니까 결국 나라는 사람이 그대로라면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하겠구나. 그렇다면 어차피 두 번 반복해서 살 바에 지금 열심히 살자, 약간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학원을 닫으면서
여름한 국어학원과 함께했던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장문의 편지를 남기시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고3 친구들한테 언젠가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었던 내용을 이제 이 적혀 있었는데 저 이거 보면서 아까 이제 그 번아웃이라던가 우리가 되게 우리들 모두가 번아웃을 겪어보고 약간 그랬다 보니 이 번아웃에 대해 되게 심각하게 막, 아, 어떻게 번아웃이 오셨대? 약간 이러면서 봤는데 이 뒷부분에 이제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싶다 하면서 이 남기신 편지를 보고서 저는 되게 안도를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입고 신청을 받고 책을 입고하는 과정 안에서 이분이 제주도에 계신다는, 작가님이 제주도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꿈이라고 한다면 아, 꿈을 이루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한 문장이 반가웠습니다. 오늘 여름한 국어학원 같이 읽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떠셨어요? 이 책 읽으면서? 저는 이 여름이라는 뜻을 초반에 밝히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아는 그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여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여름이었다. 이 책에는 나오잖아요. 여름이었다. 저에게는 엄청 따뜻하고 여름 같았고, 그런 문장들이었어요. 학원과 직업에 애정이 많은 분이셔서 만년필을 꾹꾹 눌러 쓴 느낌? 음, 문장들이 모두.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이 막 미움받을 용기, 막 그런 좀 고민이 많았던 책들을 읽다가 이 책을 딱 읽고 나서 힐링되는 기분이 저는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뭐 학창 시절 막 되게 시공간을 넘나드는 그런 기억들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는 내내. 그래서 그때 내가 그랬더라면 뭔가 선생님들한테 안부 문자라도 한번 보내볼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을 만큼, 물론 번호는 모르지만, 지나간 선생님들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소중하게 되짚어 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습니다. 우리 첫 에피소드가 여름 소나타였잖아요. 맞아요. 여름이랑 되게 인연이 깊네요. 의미는 다르지만. 네. 이것도 되게 신선했죠. 여름이 열매이고, 하다가 만타의 옛말이었다니. 정말 특별했습니다. 국어 선생님스러워요. 네. 근데 이게 그 책에도 나오지만, 어디에도 없는 이름을 짓겠다라고 결심하셨다고 했잖아요. 여름과 여름한이라는 이 말이 되게 어디에도 없지만 익숙한 단어의 조합이어가지고 참 묘했어요. 그 부분이. 중의적인 표현을 만든 것 같아요. 음, 라이브러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이브러리 스마트 스토어와 직접 방문하셔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에피소드, 여섯 번째 에피소드 여름한 국어학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자텐션 라디오였습니다. 안녕. 안녕.